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7월 활동 소식들입니다. 음, 우간다,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코이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이카 활동 범위가 보건, 교육, 기술, 환경, 또 파트너십까지 정말 넓잖아요. 이 개별 활동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의미가 있는지, 또 새로운 경향은 없는지, 그런 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간다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랑 같이 보건소 28곳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건물만 고친 게 아니라 의료 장비 지원하고 백신 보관용 콜드체인 있죠? 그것도 만들고 깨끗한 물 나오게 하고 앰뷸런스도 주고 인력 교육까지 다 포함이래요. 아, 네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그 종합성인 것 같아요. 시설만 띡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의료 서비스의 질, 또 접근성, 이걸 다 같이 높이려는 다각적인 접근인 거죠. 특히 그 콜드체인이나 깨끗한 물 공급, 이건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의 기반이 되니까요. WHO랑 같이 했다는 것도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군요. 또 네팔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통합 지원 모바일 앱 하미 이게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행복한 이주 그리고 네팔어로 우리라는 뜻이라는데 이 앱이 기존 지원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주 전 준비 단계부터요. 2주 전 정보 얻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정착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관리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보 접근성을 확 높이고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니까 2주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안정성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앱 하나 만들었다, 이건 넘어서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로 소외되기 쉬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디지털 포용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쓰기도 편하고요. 그렇군요. 디지털 포용. 다음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술이랑 교육 쪽으로 가볼까요? 한국에서는 공공데이터 AI 활용 챌린지 시상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재밌더라고요. 특히 대상 받은 ODA 퀘스트요. 이게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써서 ODA 사업 기획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플랫폼이래요. 네, 이건 개발 협력 사업의 방법론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DA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고 데이터랑 AI를 직접 쓰는 거죠. 예전에는 주로 지원 대상국의 어떤 특정 기술 발전을 돕는 데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업 기획이나 실행 과정 그 자체에 첨단 기술을 쓰려는 움직임인 거죠. 우즈베키스탄 소식도 인상 깊었어요. 코이카 지원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도입됐는데 첫 합격자가 나왔다고요. 자동차 정비, 용접, 전기 분야에서요. 매년 50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나온다는데 이런 실질적인 기술 교육이랑 자격증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랑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다만 이런 교육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교사 연수 센터까지 세울 계획이라니 이런 지속 가능성도 고민하는 것 같고요. 네, 지속 가능성 얘기가 나온 김에 환경 분야도 봐야겠네요. 인도네시아 찌타룬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12년 만에 끝났다고요. 이 강이 수도 자카르타 식수의 80%를 공급하는 진짜 중요한 강인데 홍수가 엄청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12년.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원했다는 점,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은 단기 처방으론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자동 우령계, 수위계 같은 관측 장비 85개를 설치하고 종합 상황실까지 만들었다는데 이런 인프라만큼 중요한 게 현지 인력의 운영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랑 훈련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게 필수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소식인데요. 여러 국제기구랑 정부기관이 모여서
개발협력 파트너 데이를 열었다는군요. IOM, UNODC, UN오먼, UNDP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30개 넘게 참여했대요. 여성 역량 강화나 코카 대체 작물로 4차인치라고 아시죠? 오메가 많은 견과류. 그거 재배 지원 같은 성과를 공유했답니다. 개발 협력이라는 게 점점 더 복잡해져서요.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런 파트너데이는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각자 잘하는 걸 활용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현지 상황에 더 잘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으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자원도 효율적으로 쓰고요. 중복 투자도 피하고. 네, 오늘 코이카 7월 활동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보건 시스템 강화부터 이주민 지원, AI 활용, 직업교육,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국제 파트너십까지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네, 개별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쭉 관통하는 몇 가지 흐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랄까,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쓴다든지 현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든지 또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 개발 협력의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이런 여러 시도들을 보면서 앞으로 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활동들 속에서 미래 개발 협력의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혹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